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 이민 오려면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벌써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그에 대한 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뭐 답은 영어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간단한 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막상 여기 와서 느낀 바로는 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은 발음에, 원어민 같은 발음에 뭐 이렇게 말 막힘 없이 잘하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영어를 잘한다라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정말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는 그런 수준까지, 보통 일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영어를 정말 그렇게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수준을 원할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목표에 맞는 영어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 네이티브 수준까지 갈 수 있는, 편한 수준까지 가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시험 점수로서의 그 영어 점수가 있잖아요. 특히 기술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IELTS라는 시험을 보셔야 할 텐데, 그 시험도 뭐 점수가 상당히 나와야 되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포맷이 정해진 시험이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뭐 크게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서의 영어는 뭐 누구나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큰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온다라고 이제 영주권을 받고 아니면은 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온다거나 뭐 어쨌든 여기 캐나다를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또 이제 영어가 또 여러 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영어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영어는 본인의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 수준의 영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슈퍼에 가서 필요한 걸 사거나 옷을 사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쓰는 영어는 정말 한정돼 있거든요. 특히 뭐 슈퍼에서 이제 뭘 사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한다라고 하면은, 슈퍼 갔을 때는 대부분 하게 되는 말이, 이제 점원이 데빗, 크레딧 이렇게 물어보면요, 무슨 이제 방법으로 페이를 할 거냐 물어보면 크레딧 아니면 데빗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이 do you need a bag, 이렇게 가방이 필요하냐, 비닐봉지 필요하냐 그러면 no 라고 얘기하면 되고, 뭐 이거는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o you need a bag 했을 때 yes 그러면은 그 물어보는 경우엔 대부분 돈을 차지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웬만하면 no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영어는 상당히 생각 외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 사는 것도, 커피 사러 가는 것도 뭐 can I get a coffee 이것만 할 줄 알면은, 그 다음 what size, 뭐 회사별로 또 이렇게, 아니 가게별로 사이즈가 좀 다르니까 그런 사이즈 몇 가지 알고 계시면은 커피 주문하시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장 보고 집에 가서 밥 해 먹고 이러면은 뭐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일상생활에서의 영어는 상당히 쉽다라고, 누구나 다 몇 번만 연습해 보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취직에 있어서의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단계가 있겠죠. 또 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저같이 이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영어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왜냐면 인터뷰 볼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나의 과거의 경험을 얘기한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상대방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뭐 쓰이는 말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몇 번 연습하면 또 인터뷰 같은 것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들도 뭐 사실 크게 회사마다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쓰이는 영어는 중의 난이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만약에 이제 기술직이다 하면은 기술이 필요한 이제 직업이다 그러면은 그 수준은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관련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손을 써가지고 하시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영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를 볼 때도 기술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막 네이티브처럼 영어 하실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중하 정도의 난이도,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를 하면은 이민 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경우로 들어가다 보면은 친구를 만든다 라는 이제 소셜 활동을 한다, 소셜라이징을 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셜라이징을 하는 경우엔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또 약간 분류가 돼요. 가령 뭐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한다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다른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민자들이랑 친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영어 크게 잘 못해도 됩니다. 서로 어차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략 얘기해도 대부분 다 알아듣고, 그래서 이민자들끼리 할 때는 또 상당히 이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영어 실력이 엄청 좋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중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지 캐나다에서 자란 사람들, 캐나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랑 소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어 거의 뭐 사실 그 사람들이랑 100% 의사소통 하는 게 소셜라이징 함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일상적으로 친구를 만들면서 하는 말들은 이 상당히 문화하고도 연관이 깊고, 또 말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이렇게 현지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소셜라이징에는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가령 뭐 단순히 이제 저랑 그다음 그 사람 혼자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제가 이제 대화를 리드해가면서 제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갈 수 있는데, 가령 뭐 이렇게 뭐 여기 캐나다인이 3명이 있고 제가 혼자 있다. 근데 막 3명이서 막 떠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서는 막 즐겁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물론 뭐 대략 할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긴장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약간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가 필요하고, 난이도는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냐 그러면은 상 수준으로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꼭 이 캐나다 네이티브들하고 친구가 처음부터 될 필요가 있느냐, 또 그건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살면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다른 분야하고 다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발음도 좋고 막 네이티브 수준으로 얘기도 하고 표현도 훌륭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민할 때 영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물론 네이티브만큼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에서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경우 또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높은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 간단한 대답,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답을 장황하게 해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이제 그런 처한 상황에 따라 본인의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막 네이티브처럼 훌륭하게 영어를 해야 이민을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이제 표현이나 그런 뭐 단어나 이런 표현들은 충분히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정말 잘해야 이민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에서 오는 어려움이 또 다양한 이제 분야에 따라서, 삶의 어떤 한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